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경제연구소 오델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 베트남 1호 전기차에 이 LG화학의 배터리가 탑재됐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저는 베트남 경제 TV 배경연 때도 중간중간에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말했는데, 제가 과거나 지금이나 베트남 자동차 시장을 한 번도 좋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우선은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베트남 언론에서 뭐라고 나왔는지. 이제 지금 기사를 보시면 베트남어지만 대충 제가 말씀드리면 진지하게 이제 스타트업이 이렇게 진출하겠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빈페스트가 이제 진입을 했고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시장에 출시를 할 예정이다. 약속한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나라 언론에도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베트남 1호 전기차 LG화학 배터리 탑재. 네, 사실 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배경 TV 시절부터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제가 전기차 쪽으로 갈 거라고도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방송은 가물가물한데 제가 이런 다른 자리에서는 정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배경 TV 때 자료를 살짝 봐주시면, 그럼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우선은 증가율이 굉장히 빨라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만 대에서 30만 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베트남 자동차 산업협의회에 현대 타임콘 그룹이 포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약 한 43만 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대한 수입 관세가 100%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 지도부의 강한 이 제조업 강국의 열망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자동차, 섬유, 첨단 분야를 정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싶어하고,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베트남이 이 아세안 FTA 이슈가 있습니다. 이 아세안 FTA 이슈가 있기 때문에 2020년부터 이 아세안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40% 정도가 돼 있는 완성차에 대한 관세가 0%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베트남 자동차 시장엔 굉장히 큰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저 뒤쪽에 이제 시장 분석한 내용들이랑 좀 자세히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2019년 내용이지만 사실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는. 그때는 제가 이제 현대차가 베트남에 대규모 완성차를 투자한다. 이런 루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현대차는 바보가 아닙니다. 네,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베트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금 방송을 시작으로 한 아세안 FTA가 이제 발효가 된 게 가장 커요. 자동차 시장이 증가하는 건 맞지만 베트남에 결코 산업의 크러스트가 구축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답답한 게 뭐냐면 흔히 뇌피셜로 우리나라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산업의 생태계가 갖춰. 제가 그래서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산업의 협력사까지 이 전체적인 산업의 크러스트가 구축이 되는 건 그렇게 의지나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 이게 늦었거든요. 이게 인도네시아, 태국보다 늦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 역시도 이제 자동차 산업을 엄청 키우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베트남 정부라면 당연히 중국의 사례를 봤을 것 같아요. 중국 사례 뭐죠? 중국도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먼저 그 길을 갔죠. 완성차 시장은 굉장히 이 브랜드 인지도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상하이 자동차나 빈페스트나 당연히 이 부분이 치열한 시장인데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당연히 상용차나,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 글로벌 경제 동향에서도 한번 다뤘지만, 그래서 대우상용차가 지금 베트남으로 이전하려는 이유도 베트남 정부가 이 부분 상용차를 지금 수출도 했죠. 필리핀에 수출도 했어요. 제가 이것도 한번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전기차 이렇게 두 개로 컨셉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 흐름으로 가겠다 딱 생각을 했던 게, 빈그룹이 이제 한 2, 3년 전에 완성차 공장을 하이퐁에 짓는다 딱 이랬을 때 갑자기 그때는 이제
그 사람들은 뭐 베트남에도 뭐 현대차처럼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사 보세요. 이거 빈페스트 빈그룹 계열사죠. 여기 홈페이지에 나왔던 갑자기 같이 LG화학이랑 이런 생산을 국제 표준에 맞춰서 한다라고 기사가 2018년 9월에 갑자기 났습니다. 그러더니 정식적으로 2019년 4월에 합작사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던 게 그냥 이제 이런 완성차 시장을 아주 뭐 내수용으로 이 국가용으로 어느 정도 생산 크로스트는 천천히 가되 전기차 쪽에 좀 속도를 내겠다라고 왜냐면은 이 전기차로 자동차 웬만하면 산업의 트렌드가 잘 바뀌진 않지만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지금 산업의 변화가 오고 있잖아요. 공유 경제와 그리고 전기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차인 현대 역시도 지금 기사에 나오듯이 삼성에 이어서 지금 하나와 전기차를 협력을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만큼 이제 시장성이 많다. 그런 자료는 제가 뭐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생략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오데리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냐? 사실 빈페스트 흔히 이 코로나19 전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에 저 진짜 욕 많이 먹었어요. 빈페스트 절대 경쟁력 없다 하는데 막 무슨 이상한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뭐 제2의 현대차, 동남아의 현대차라느니 뭐 무슨 동남아 벤츠라느니 완성차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거 그냥 단순 조립이에요. 가격이 얼마나 비싼데. 저는 그래요. 이 유튜브에 장점도 정말 많지만 단점은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태국에 비해서 너무 늦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왜 현대차가 교역으로 보나 베트남 3대 교역국인데 그리고 우리 교민과 한국 기업들이 받쳐주는 이 시장성이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현대차 왜 완성차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짓겠어요. 베트남이 아니라 그냥 베트남은 그냥 타인콩 그룹이랑 단순 조립 시장이에요. 물론 시장 현 기아차랑 합치면 1등이죠. 네, 뭐 별도로 하면 이제 도요타랑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도요타를 좀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죠. 시장 내에선. 네,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충분히 따라잡을 만한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도 중국계 기업들이 꽉 잡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보다 신흥국은 이 늦은 인지도를 따라잡는다라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LG는 하이퐁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 세계적인 전기차 배터리 회사입니다. 지금 LG 그룹 전체가 하이퐁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기술이 없는 베트남도 이걸 아마 알 것입니다. 제가 빈페스트에 대해서 한번 다뤘지만 빈그룹에 대해서도 저는 빈그룹의 전망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과연 저기가 돈이 있나? 저 많은 돈의 자본의 출처는 어딘가? 중국계 자본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수입에 비해 벌리는 게 너무 파격적이에요. 재무제표상 과연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고 이 빈그룹 같은 경우에는 피치에서도 신용도 하락 제가 한번 다뤘었지만 했었고 베트남 자동차 협회 판매량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다가 비공개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결국은 깔아놓은 산업 라인이 있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방향은 결국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고 전기차는 제가 진짜 해볼 만하다. 그래서 위너밀크랑 제가 알기로는 이 골프장 카트 있잖아요. 전기 카트. 그 시장에도 제가 알기로 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 시장으로 본다면 저는 베트남의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비전 있게 보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시장은 비전 없게 보고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